TK 재활치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고요. 일단 재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선 사실 신체적 손상이 있는 분들을 대부분 치료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든 신체적, 사회적 기능이 손상된 분들을 최대한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재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주요 목표는 이제 기능을 회복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나 질환에 대해서 예방 및 관리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활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환자분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뇌졸중이 오거나 파킨슨병이 있거나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뇌신경 재활도 있고요. 이제 발달장애나 뇌성마비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아 재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는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근골격계 재활을 주로 전문으로 합니다. 근골격계 재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물리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물리치료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주로는 통증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저희가 아이스팩으로 이제 집에서는 많이 하는데 병원에서는 이런 크라이오라고 하는 전문 기기를 가지고 이제 손상 부위에 이제 냉치료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보이는 건 적외선인데 적외선 말고도 전류치료나 이제 초음파를 가지고 하는 열치료도 있고 역시 전기치료 그리고 석회화를 깨거나 아니면 힘줄 재생을 돕는 충격파 등의 치료도 있고요. 이제 질환에 따라서는 파라핀육도 같이 시행을 하고 이것을 물리치료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도수치료고 도수치료는 말 그대로 전문 치료사 선생님이 손을 이용해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관절이나 근육이나 인대 등을 조작해서 통증을 낮추고 가동성을 좋게 하고 불균형이 있는 근육들에 있어서는 교정을 해드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동치료인데요. 운동치료는 이제 환자분들의 몸 상태나 의학적 상태에 맞춰서 전문 운동치료사 선생님들 지도하에 운동을 하는 과정을 뜻하고요. 운동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근력과 유연성이 좋아지고 환자분들의 근본적인 자세와 균형을 개선하고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폐기능이 좋아지면서 떨어진 운동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요를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재활 치료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비수술적 치료에서의 재활이 있고 수술 전 그리고 수술 후에 시행하는 재활 치료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라는 건요, 앞서 이제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모든 질환이 다 수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술이 아닌 다른 치료 방법을 시행하는 것을 말하고 그 치료의 큰 부분이 재활 치료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제일 많이 보는 환자인 관절염을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엑스레이로 일단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상이고 관절염은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1기에서 2기는 보통 초기, 중기로 쳐서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적 치료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3기부터는 주로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비수술적 치료에 해당하는 재활은 위에 두 가지고요. 먼저 관절염, 진료실에서 이 관절염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환자분들에게 교육을 해드리고 그리고 의사 처방하에 재활치료실에서 치료 선생님들이 운동과 물리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관절염이라는 질환은요, 사실 어느 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환자분들 스스로 좀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환에 대해서 꼭 교육을 드려야 됩니다. 먼저 그 전에 앞서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개념이 있는데 이건 2005년도 미국의 한 정형외과 의사 닥터 다이라는 분이 발표한 기능 한도의 원리라는 개념입니다. 요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사람마다 무릎 관절이 버틸 수 있는 범위의 부하가 있대요. 그래서 그 부하를 이제 여기서 이 검은색 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이 범위를 벗어나는 뭔가 과도한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무릎에 이제 구조적인 손상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손상 영역으로 가기 전에 이 초생리적 과부하 영역을 거친다는 건데, 말 그대로 우리 무릎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의미이고요.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관절이 붓고 아프고 눌렀을 때 통증이 있거나 불안정해지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거나 뭐 집안일을 좀 무리하게 했거나 했을 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스스로 내가 경고장, 옐로우 카드로 받아들여서 운동이나 활동의 이제 범위를 낮춰서 다시 이 초록색 항상성 유지 영역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쉬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거는 이 흰색 부분이에요. 이 흰색 부분은 이제 오히려 우리가 무작정 쉬기만 한다, 무릎에 적당한 이제 부하를 가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항상성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내가 스스로 관절염을 관리하거나 운동 치료를 진행할 때도 내 몸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 교육은 사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내 무릎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활동량을 조절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걸로 이제 쾅쾅 충격을 크게 주는 뛰는 것이나 이제 점프 동작은 피하고 부드러운 지면 위에서 걷는 등으로 활동량을 조절을 하고요. 또 특히 중요한 것이, 이건 젊은 분들도 사실 내가 체중이 좀 많이 늘었는데 무릎이 아파요라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체중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드리고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치료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유산소 운동은 관절에는 비특이적이지만 전반적으로 내 몸의 산소 소비량을 좋게 해서 혈압이나 혈당을 낮춰주고 이제 그런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운동을 뜻하고요. 관절염 환자들한테 좋은 유산소는 걷기, 실내 자전거, 그리고 물속에서 하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꼭 하셔야 되는데,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대퇴사두근과 슬개근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앞허벅지와 뒷허벅지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관절 정렬을 제대로 잡아주고 관절이 기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근육들의 근력 운동을 통해서 관절염의 증상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동적 또는 능동적 관절 운동을 통해서 관절의 유연성을 늘리고 이제 뻣뻣함을 줄일 수 있는, 우리가 집에서는 쉽게 하는 스트레칭 등도 체계적으로 좀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렇게 관리를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하지만 때때로 관절염 증상이 심할 때, 염증이 도질 때는 아파요. 아플 때는 물리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통증 완화를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이제 많이 아플 때 주로 손상 후 3일 내에는 냉찜질을 하고요. 그다음에 손상이 3일이 지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이제 표제나 심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부 이상으로 들어가는 근육이나 그런 연부 조직에는 심부로까지 도달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열 치료들 하고, 그 외 레이저 치료나 도수 치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술 전 재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수술 전 재활은 사실 영어로는 프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사전 재활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사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재활을 보통은 수술 후 회복 과정으로 많이들 이해하시기 때문인데, 사실 사전 재활이라는 거는 수술 전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통해서 내 몸과 무릎을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서 수술 후 회복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역사를 설명을 드리면 1950년대부터 사실 재활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운동이 과연 신체적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막 이루어지면서 수술 후 재활에 대한 개념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동시에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물리치료들이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근데 물리치료들은 말씀드린 대로 통증 완화를 주로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수술 전에 통증이 줄어들고 붓기가 빠지면 과연 수술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이제 그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수술 전 신체 준비에 대한 개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80년대는 운동선수들이 사실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몸 과정에 대해서. 운동선수들 훈련 과정에서 이제 프리해빌리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훈련 과정에 수술 전 재활이 도입이 되면서 부상을 예방하고 회복이 촉진된다는 이제 사람들의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서는 공식적으로 정형외과랑 신경외과 영역에서 무릎하고 고관절 수술들에 앞서서 수술 전 운동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고요.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는 운동을 벗어나서 이제 그 수술 전 환자들의 영양이라든지 금연 금주 그리고 폐활량 훈련 등 다양한 요소들을 구성하는 다학제적 접근으로 수술 전 재활이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때부터 이제 이런 뭐 한 4, 50년간의 데이터가 쌓였겠죠. 그래서 임상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사전 재활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면서 현재 20년대에서는 여러 대학병원에서 암수술, 이식수술, 심장이나 폐수술 등 우리 소위 의사들이 말하는 메이저 서저리 전에는 수술 전 재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수술 전 재활이라는 거는 수술 전 운동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최적화해서 수술 후 회복을 촉진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의 연세가 점점 올라감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는 더욱더 중요해질 텐데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의료 여건상 대학병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메이저 수술 전후에만 재활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 저도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았지만 그런 분들에서는 관절 수술 재활은 사실 대학병원에서는 거의 진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럼 TK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 오히려 저희 병원에서는 대학병원이 아니기에 이런 수술 전후 재활 시스템이나 프로토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인공관절 치환술 전에 포함해서 이런 연골판 손상이나 십자인대 손상에 대해서도 수술 전후 재활을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 전 재활의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십자인대라고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무릎에 있는, 무릎 중앙에 있는 요 X자 모양의 인대인데요. 힘줄이고 특히 X자 중에 요 앞에 있는 걸 전방 십자인대라고 하는데 이 전방 십자인대는 우리 무릎의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특히 아니면 젊은 사람들 운동을 하다가 전방 십자인대가 찢어져서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이 전방 십자인대를 손상을 받으면 파열 정도가 심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연골판이나 연골 동반 손상이 있는 경우는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수술 시기가 손상 다친 직후가 아니에요. 보통은 수술은 한 달 정도 기다렸다 진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일찍 하면 무릎이 완전히 굽혀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너무 늦게 하면 다시 다칠 수 있겠죠. 그만큼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그 기다리는 한 달 동안 수술 전 재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끊기고 나면 요 오른쪽 무릎이 정상인 무릎이고요. 왼쪽 무릎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는 경우인데 아주 통통하죠. 안에 피가 차서 이렇게 부어오릅니다. 그래서 수술을 대기하는 그 한 달간에 붓기도 내리고 이제 처음엔 제법 통증도 있고 피도 차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안 구부려져요. 그래서 제대로 펴고 제대로 굽힐 수 있도록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고 한 달간은 제대로 걷거나 이제 활동이 아무래도 줄 테니까 그런 기본적인 근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술 전 재활을 진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자 의학적 상태나 직업에 따라서는 목발이나 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연골판 수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목발이나 보조기 사용 방법이나 시기를 안내를 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물리치료 기법들을 통해서 붓기를 내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치료를 통해서 관절 범위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 하고 근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수술 전 재활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수술 후 재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새는 그래도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오히려 환자분들이 먼저 와서 수술 후 재활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예전엔 그러진 않았는데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술 후 재활은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관절염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쪽 다리를 제대로 못 쓰고 제대로 활동을 못 하니까 근력이 많이 떨어져요.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 봐도 근육이 위축될 정도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이런 근력을 되찾기 위해서 재활을 꼭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걷고 무릎을 굽히고 펴는 데는 근육뿐만 아니라 뼈나 인대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의 상호작용으로 가능한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다리가 O자 다리에서 다리 정렬축이 똑바라지기도 하고 수술 과정에서 피부나 근육을 자르거나 일부 힘줄을 없애기도 하면서 그런 보행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보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재활을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통해서 약물로는 그 진통을 통증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약물은 저희가 어느 정도 용량을 지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증 완화를 보조적인 요법으로 함께 하고 있고 재활을 시작하면 어찌됐든 조기에 움직이기 때문에 조기에 움직임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런 폐색전증이나 욕창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재활은 이제 무릎 질환마다 다르고 수술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대략적인 합의는 있어요. 어느 시기에 어떤 게 좋고 어느 시기에는 어떤 거를 목표로 하자. 그런데 그 구체적인 프로토콜은 병원이나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것을 설계를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TK 재활센터는 입원 환자 그리고 외래 환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무릎뿐만 아니라 어깨나 허리, 족부 등의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협업을 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맞춤형 재활 프로토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현재 15명 이상의 전문 물리 운동치료사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치료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좋은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료사들 정기적 교육을 통해서 최신 프로토콜을 숙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치환술 후 재활치료는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1단계는 수술 직후부터 2주까지의 시기인데 이때를 회복기라고 하고요. 수술 직후이기 때문에 이때의 목표는 붓기를 내리고 관절 운동 범위를 늘리고 내가 근육을 조절할 수 있게 그 능력을 다시 갖추도록 하고 조기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은 주로 침상에서 하는 운동들이 있고 무릎 관절 범위를 굽히는 걸 90도까지 되도록 목표로 하고 보행기를 사용해서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걷기 시작합니다. 운동 내용은 보시면 이제 아직 수술 직후라 제법 통증도 있고 붓기도 있기 때문에 주로 누워서 하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하거나 또는 앉더라도 상처나 수술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운동들로 저희가 구성을 해두었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2주에서 6주까지 초기 재활치료 단계입니다. 이때 보통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고 4에서 6주차 때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집으로 가시면 이제 독립적으로 혼자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간병인도 없고 대부분은 집에 보호자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도 독립적으로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지를 걸을 수 있게 하고 난간에 의지해서 계단을 이동하고 기초적인 개인 위생을 혼자 하실 수 있도록의 능력을 만들어 드리는 게 이 시기에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행기를 사용해서 걷고 120도까지 그 굽히는 각도를 늘리고 그리고 근력 운동도 어느 정도強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는 다 누워 있었는데 이제 서 계시죠. 보행기를 사용해서 건강 걷기나 이제 미니 스쿼트 그리고 이런 이제 계단 모형을 이용해서 보조 계단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 3단계는 이제 6주에서 3개월 중기 재활치료 단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이때 목표는 이제 3개월 정도 되면 그냥 기본적인 평지 걷기 외에도 내가 완전히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는 보행기 떼고 그냥 걸으실 수 있도록 하고 관절 굽히는 각도도 130도까지 최대한 굽힐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운동 구성은 스트레칭과 근력과 지구력을 높이는 근육 운동, 그리고 심폐기능을 좋게 하는 유산소 운동을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보행기 없어요. 보행기 다 떼셨어요. 그래서 미니 스쿼트가 제일 저희 좋은 운동이라서 교수님 항상 진료실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 운동이 되는 미니 스쿼트나 런지, 그리고 이런 스텝박스를 이용한 균형 운동을 함께 진행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산소 운동의 일부인 고정식 자전거나 런닝머신을 타실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에서 6개월 후기 재활 치료인데, 3개월 정도 지나면 보통은 일상생활은 다 편안히 하시기는 하고요.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직업에 복귀할 수 있고, 원래 기본에 하시던 운동들, 골프나 테니스나 탁구나 라인 댄스 등등 스포츠 활동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앞서 3단계 운동에 이어서 그 각자 스포츠 활동에 이제 필요한 그런 구체적인 요소들을 갖춘 기능 강화 운동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 운동에 더해서 근력 운동도 한층 더 강화해서 할 수 있게, 이제 무게를 올릴 수 있게 이런 기구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소도구를 이용해서 자세를 잡고 하는 근력이나 기능 강화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 후 재활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입원해 계실 때 많은 부분 이루어지게 돼요. 내지는 퇴원하시고 집에 가셔서 통원 치료로 이제 일주일에 2-3번 정도 오시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환자분을 중심에 두고 이제 환자분의 의학적 상태나 그날 몸 컨디션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 컨디션이나 운동 경과에 대해서 이 관련된 사람들, 의료진, 병동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치료사 선생님들이 서로 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군 간의 이제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저희는 재활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실제 운동치료실, 이 공간이네요. 이 공간에서 저희 운동치료사 선생님이 환자분을 모시고 1대1로 붙어서 이제 자세 교정을 하면서 운동치료를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3번째, 4번째 사진은 사실은 영상인데 제가 스크린샷을 가지고 왔는데, 환자분의 보호를 위해서 이제 환자분 그날 상태가 다를 수도 있고, 운동 경과가 어떨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뒷걸음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치료사 선생님들이 저희 의료진이 다 같이 있는 방에 환자분의 영상이나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그 경과를 같이 올려주셔서 저희가 확인하고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 일과가 끝나면 치료사 선생님들이 각 환자분에 대해서 오늘 환자가 어디에 통증을 느꼈는지, 어디가 좋아졌는지에 대한 보고를 주면 저희가 역시 확인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고, 왼쪽은 보시면 한 환자분의 이제 치료 계획 예시인데, 현재 운동 진행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 환자분의 특이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운동 치료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보고를 받고 의료진과 상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끊임없이 재활시설을 정비하고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 제일 최신으로는 이제 저희 입원 환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옆 건물에 이제 주 병동 건물에 4층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보조 난간을 설치를 했어요. 그 이유는 환자분들이 퇴원하시고 나면 사실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내가 주택이나 뭐 빌라에 사신다 그러면 당연히 계단을 오르내려야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저희가 얕은 스텝박스를 쓰거나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모형만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제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난간을 설치를 해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실생활에서 계단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난간을 설치해서,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 넘어갈지 이런 프로토콜을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실제 재활센터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저희 TK 스포츠 재활센터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 전후 재활 이렇게 3가지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사실 관절염과 근골격계 질환은 더더욱 핵심적인 건강 문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그 수술받은 관절이나 새로 재건한 인대를 잘 쓸 수 있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체계적인 재활치료가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수술을 받지 않는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허리나 어깨 등등
단편적인 해결책인 주사나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걸 낫게 하려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를 하고 근력을 키울 수 있고 관절의 유연성을 늘려야 하는 관리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은 이 스포츠 재활센터, 지금 이 공간과 위층인데요. 센터를 설립을 했고 그의 질환에 맞는 프로토콜들을 항상 정비를 하고 있고 치료사 선생님들을 정기적인 교육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 더 집중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저희 재활센터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 수건 잠깐만 좀 빌릴게요. 곧 돌려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써 있죠? 큰 소리로 한번 해주세요. 수술 100점, 재활 100점. 결과가 좋으려면 수술도 100점으로 잘 돼야 되고 재활도 100점으로 잘 돼야 되고 그래요.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 중에서 전체 수술로 치료하는 분들이 100명 중에서 몇 명쯤 될까요? 아니요. 100명 중에서 5명쯤만 수술을 하고요. 95명은 수술 안 하고 운동치료하고 약물하고 주사로 하죠. 수술을 받는 분들은 아주 일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제가 뭐 수술하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일이고 이거 뭐 약 쓰고 재활하고 이러는 건 저 별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고요. 이 중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수술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수술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훨씬 더 많죠? 이거 보세요. 여기 수술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고 전체 환자에서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